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4살 여자입니다. 저는 얼마 전 저와 저희 부모님을 무시한 시어머니를 박살내주고 남편 눈과도 이혼한 사람입니다. 시댁에서 당한 수모와 고통받은 만큼 되돌려줬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와 남편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친구의 SNS에서 제 사진을 본 남편이 자기 이상형이라며 소개시켜달라고 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고 남편의 부모님들에게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이었어요. 남편의 부모님 두 분은 모두 고등학교 교사셨어요. 딱 봐도 교직에 오래 몸담은 분들 같아 보였죠. 시어머니께서 먼저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저희 부모님은 충북 영동에서 소를 키우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조금 놀라시면서 고생이 많으시겠네. 어쨌든 우리 집은 소고기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라면서 웃으셨죠. 약간 비웃는 듯 아닌 듯한 말투가 신경 쓰였지만 그땐 가족들 모두 농담으로 받아치는 분위기라 저도 그런가 보다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시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제게 미리 말해둔 점이 하나 있었는데 본인 부모님들이 교사 생활을 하다 보니 말투가 약간 학생을 가르치는 듯한 말투라며 20년 넘게 몸에 배인 습관이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생각이 나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갔어요. 근데 문제는 결혼을 하고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는 툭하면 저를 집으로 불러서 음식을 시키고 청소를 떠넘겼어요. 그러더니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소 키우는 집에서 자랐으면 굳은 일도 많이 해봤을 거 아니니? 힘도 좋을 거고 한 살이라도 어린 네가 좀 도와줘야지 어쩌겠니? 학생들 가르치는 일이 좀 힘든 일이니? 네가 나중에 애 낳으면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가외로 따지면 나는 시간당 30만 원짜리 가외 선생님인 거야. 라는데 저는 너무 황당해서 어머님, 저희 부모님도 저한테 힘든 일 안 시키셨어요. 소 키우는 집에서 자랐다고 무조건 굳은 일 하면서 자라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 색안경 끼고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며 예, 누가 들으면 내가 니네 집 무시하는 줄 알겠다. 내가 무서워서 며느리한테 작은 부탁 하나 할 수 있겠니? 시골에서 자라서 순박한 줄 알았더니 성격이 왜 그 모양이니? 뚱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면 이 집에서 그냥 나가라. 라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제가 입 바른 소리를 한 날부터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괴롭힘과 호출이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하루는 전화가 와선 얘 며느라 오랜만에 마블링 충 소고기를 먹고 싶구나. 니네 시아버지가 기력이 없으시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럼 남편 일찍 퇴근하라고 할게요. 오랜만에 나가서 외식해요. 맛있는 고기 사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너는 내가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듣니? 어쩜 그렇게 눈치가 없어 눈치가.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니네 부모가 소를 키우면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고기도 보내주고 해야지. 내가 치사하게 내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해야 알아듣니? 라는 시어머니의 뻔뻔한 요구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전 더 이상 싫은 소리를 듣기 싫어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하여 종종 소 잡는 날엔 고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골까지 끓여 집으로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얘기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이 무슨 고깃집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왜 사골을 끓여서 보내드려야 해요. 매번 고기 보내달라고 하는 것도 죄송해서 제가 봉투에서 드리곤 하는데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니, 누가 보면 대단한 거 바라는 줄 알겠다. 더럽고 치사해서 예, 안 받겠다고 전해라. 됐니? 라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마음속 깊은 곳 화가 치밀어 올라 죽는 줄 알았어요. 간신히 화를 누르며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저야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죠. 라고 하니
저건 어디가 하나 부족한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앉아있게. 아니, 내가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해서 진짜 안 가지고 온다고 하는 저런 모질이가 어딨어? 하여간 시골에서 자란 애들은 지들이 순수한 줄 아는데 실은 순수한 게 아니라 그거 멍청한 거다. 아휴 하면 성질을 내시는데 제가 거기서 한마디 했다간 정말 집안 싸움이 될 것 같아 간신히 눌러담고 시어머니 무시하며 나왔네요.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집으로 부르셨어요. 손가락을 다쳤다면서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셨죠. 매번 저를 부르는 핑계도 다양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일전에 이제는 소를 다 팔고 노후를 보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신 거죠. 아버지 정말 소를 다 파시려고요? 아유, 괜찮으시겠어요? 마음이 헛헛해서 어떡해요. 근데 전 찬성이에요. 이제 그만 편히 쉬셔도 되죠. 라며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시며 제 옆으로 와서 친한 척을 하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걸레질은 그만하면 됐고 이리 와서 앉아봐. 아니 바깥 양반이 소를 파신다고? 그 많은 소를 다? 소 한 마리가 대충 600만 원씩은 한다던데 맞니? 라며 갑자기 제게 살갑게 대하시는데 어딘가 부담스럽고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곤 CM이 속셈도 뻔히 알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맨날 소 판다고 말은 하시는데요. 매번 못 파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라고 말하곤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듯한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예뻐해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집으로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셨는데 이젠 저를 불러 닭백숙을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죠. 그걸 알면서도 전 모르는 척 시어머니에게 대접을 좀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희 부모님과 저를 무시했던 걸 이렇게나마 되갚고 싶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딱 봐도 살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게 티가 났어요. 조리도구 잡는 것도 어설프고 그릇도 몇 번이나 놓치는데 그 모습이 불안해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절 소파로 데리고 가 가만 앉아있으라며 내가 다 하겠다고 만류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도 집에 불러 저를 부담스럽게 만드시는데 역시나 얼마 같지 않아 속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예, 며느라, 너 오해하지 말고 들어라. 네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게 별로 없잖니? 실은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내가 널 미워했던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니네 아버지 소 파시면 우리 집 가전제품들 싹 다 새 걸로 바꿔주는 건 어떠니? 니 시아버지도 좋아하시고. 라는데 전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갖고 온 건 없지만 해드린 건 많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맨날 며느리 집에 불러서 시집살이 시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 그거 꾹 참고 했어요. 제가 가지고 온 게 없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저희 부모님 소판돈까지 탐내시는 거예요? 라고 하니 시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변하더라고요.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더니 꾹 참으시며 내가 사고를 하나 쳤어. 그래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라는데 무슨 사고를 친 건지 말도 안 해주고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만 하시는데 저는 일부러 돈을 줄 것처럼 일단 부모님께 말씀드려보겠다 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반색을 하며 제 손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 저희 친오빠의 결혼식이 있어 결혼식 당일날 저희 부모님이 서울로 올라오실 일이 생겼어요. 그 얘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하루 일찍 오셔서 우리 집에서 너희 부모님 주무시는 건 어떠니?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너네 결혼식 이후로는 뵌 적도 없잖니? 가족된 사이인데 너무 뜸한 것도 안 좋지 라고 하는데 저는 걱정은 좀 됐지만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 부모님께 말씀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결혼식 전날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 대신 제가 먼저 시댁에 가 있었습니다. 6시쯤 돼서 저희 부모님께 도착하셨고 평상복을 입고 계셨지만 미리 맞춰놓은 양복은 구겨지지 않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현관문에 연 시어머니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이내 인상을 찌푸리시는 겁니다. 오셨어요? 어머나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민망해하시며 본인 옷을 킁킁거리시며 물으셨어요. 아, 제 옷에서 냄새가 나나요? 이거 참 속 키우는 시골 사람이라 어쩔 수 없네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대꾸도 않고 들어오라며 손짓만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지 않은 냄새가 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면전에 대고 냄새가 난다고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상했지만 분위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소파에 앉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을 쓱 보시곤 집이 넓고 깨끗하네요. 이렇게 좋은 집에 와보는 게 얼마만인지 하면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표정만 찡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서 계시더라고요. 저도 주방으로 가며 식사 차릴 준비할게요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급하게 저를 쫓아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예, 너는 이 냄새 안 나냐? 네 아버지 우리 집에 오면서 신발도 안 갈아 신고 오신 것 같다. 어딘가 소똥 냄새 같은 쿰쿰한 냄새가 난다니까? 라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 평소에도 냄새에 민감해 좀 걱정을 했는데 정말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님 저는 못 느꼈는데 그렇다고 먼 길 오신 부모님한테 그런 표정은 실례인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먼저 집으로 모시자고 하셨잖아요. 이럴 거면 오늘 올라오시라고 무리하게 부탁하지도 않았을 건데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야, 소똥 밟은 신발을 신고 온 게 잘못이지. 너는 내가 이상하다는 거냐? 라며 언성을 높이셨어요. 그러자 거실에 앉아 계시던 부모님이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전 너무 속상해서 그럼 저희 부모님 오늘 밤 저희 집으로 모시고 갈게요. 억지로 잘하실 필요 없어요. 라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대충 들었다. 우리가 온 게 불편하신 모양인데 밥은 나가서 먹으면 되니까 이만 우린 가본다. 라며 집 밖을 나서셨고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식사하시라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시어머니께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럴 거면 신고 오신 신발은 밖에다 잠깐 좀 두세요. 제가 비위가 약한 편이라 자꾸 냄새가 올라오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밥도 못 먹거든요. 시골 사람들 특유의 저 더러운 냄새는 어찌 안 빠지려나 봐. 라는데 제가 그런 시어머니에게 막 대드려고 하니 엄마가 절 막아서며 하지 말라고 했고 그래도 제가 씩씩대니 시어머니는 화를 버럭 내시면서 너 이게 지금 뭔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라고 해. 저도 다시는 저희 부모님이 이 집에 오실 일 없을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도 이런 격 떨어지는 집안이랑 겸상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부모님과 함께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차에 태우고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니 그때서야 참았던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아버지는 자꾸만 미안하다고만 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순간이 오면 참았어야지 시어머니한테 밉보이면 힘들다고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혼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의 결혼식이 끝나고 부모님은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지만 그때의 수치심과 상처는 아마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저도 시어머니와 만나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다가 제가 먼저 시어머니께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가 소를 파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사고 치셨다고 했죠. 그게 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막아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단순하게도 술술 털어놓으셨어요. 니네 시아버지한테는 꼭 비밀로 해야 한다. 얼마 전에 내가 큰 사기를 당했어. 좋은데 투자하라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돈 5천만 원 받고 그대로 날랐다. 그래서 네가 가전제품 사준다고 하면 돈으로 달라고 해서 조금 막아볼까 했던 거야. 우리 며느리니 이런 건 당연히 도와줘야지. 게다가 니네 집에서 돈이 생겼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정한 말투를 듣게 되니 속이 울렁거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진 시어머니의 말이 더욱 과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니네 아버님께서 우리 집에 다녀가신 날 있지? 그날 소파에 앉으셨잖아. 오해하지 말고 들어봐. 그 소파에서 조금 쿰쿰한 냄새가 나. 차곡복을 그대로 입고 오신 건지 소똥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소파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해줄 수 있니? 해주는 김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에게 바로 전화드렸어요. 아버님, 큰일이에요. 어머니께서 5천만 원 사기를 당하셨대요. 요즘 자꾸 저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더니 저도 방금 알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노발대발하시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전화를 받자마자 예상했던 폭언이 쏟아졌습니다. 내용은 대략 널 죽여버리겠다,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앞으로 더 괴롭혀주겠다는 협박성 발언들이었습니다. 기가 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편한테 어머니랑 영 끊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얘기할 거예요. 각오는 어머님이 하시죠.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말했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시어머니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나가기 싫었는데 남편을 봐서 한 번은 더 참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물을 뿌리셨습니다. 홀딱 젖은 상태가 되고 나니 이 자리에 나온 게 틀린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어머니에게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저랑 영 끊고 싶지 않으면 다시는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버지도 알아누우신 거 엄마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겁도 없이 돈 5천을 건드려요. 그것도 아무 상의 없이 라면서 화를 냈어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도 많이 놀란 것 같더군요. 어쨌든 저는 그날 시어머니에게 영혼 없는 사과 한마디를 받아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믿었던 남편마저 제 편을 들지 않고 점점 어머니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았어요. 매일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무슨 이간질을 시키는 건지 듣지도 않아 뻔히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계신 아버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빠가 소먹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아니 이게 여기저기서 계약을 하자고 난리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해볼까 한다. 이제 정든 소들 다 보내주고 새 출발하는 거다. 저는 아버지의 말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부터 발명가의 꿈을 꾸셨는데 정말 꿈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시골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서 일을 도우면서 지냈어요. 반년 정도 아버지 곁에서 있으면서 시어머니에게 수없는 전화가 오고 남편도 시골까지 찾아왔지만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혼도 이혼인데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도저히 그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한 팀처럼 똘똘 뭉쳐서 저를 짓밟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게 수많은 폭언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본인이 사기를 당한 건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정신이 없어서 그런 일도 벌인 거라면서 사기당한 돈의 일부를 저에게 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기 좋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직도 몇 천만 원 때문에 고생하고 계신 걸 보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저희 아버지 사업은 승승장구해서 앞으로 3년 안에 40억 정도 버신다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 그대로 대박났어요, 어머니. 그러자 어머님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살가운 목소리로 바뀌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잠시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돈 뽑아서 와야겠네요. 라고 얘기하고 돈 5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 손에 들린 흰 봉투를 보며 한바구음을 짓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죠. 어머니, 이제 이 정도는 저한테 돈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드리는 마지막 용돈이 될 것 같으니 부디 먹고 떨어지시길 바랄게요. 쇼파 값이에요. 라고 하면서 돈 500만 원을 시어머니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내는 남편과 달리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혀서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우시더군요. 당신도 눈 있으면 똑똑히 봐. 지금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당신도 참 불효자야, 그치? 우리 깔끔하게 이혼해. 라고 말하니 시모는 돈에 환장한 여자처럼 예, 너 이렇게 500만 원을 쉽게 쓰는 거 보니 진짜 니네 집에 대박이 난 모양이구나. 니네 이혼하기 전에 돈 조금만 더 빌려줄 수 있겠니?
아니 학교에선 내가 돈 빌리고 다니는 게 지금 다 소문이 나서 내가 얼굴 들고 다닐 수도 없게 돼버렸어. 응? 제발 돈 조금만 더 빌려주면 안 되겠니? 하는데 그 꼴이 참 구질구질하고 역겨워 보이더라고요. 남편놈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해 귀까지 얼굴이 새빨개지고 저를 쳐다보지 못하는데 그런 시어머니에게 당신 참 구질구질하게 늙네요. 이 돈 500만 원도 당신한테 너무 아까운 돈인데 이거 다시 가져가야겠네요. 하며 시어머니 손에 있는 500만 원 전부 다시 뺏어왔어요. 그러니 돈에 환장한 사람처럼 눈이 뒤집혀 저를 끌어당기고 내 돈이야. 내 돈 내놔 하며 몸싸움을 하시는데 남편놈이 그런 시어머니를 막아서며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창피해 죽겠네요. 이러니 아버지도 엄마랑 그만 살고 싶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며 제게 시어머니를 떼어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우리 부모님이 소똥 냄새 난다고 하셨는데 당신한텐 그것보다 더 추악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네요.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라며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시어머니의 얼굴을 본 마지막 순간이었네요. 현재는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놈과는 깔끔하게 협의이혼했고요. 아버지의 소 관련 발명품 사업은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해 나가고 있어요. 현재 저희 가족도 소똥 냄새 난다고 무시당했던 시절을 싹 잊고 아버진 멋진 대표님이 되어 계십니다. 저 또한 이혼한 후로 멋지게 제 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어요. 얼마 전엔 시댁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시어머니와 시아버님은 예상했던 대로 이혼을 진행 중이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종종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데 저는 절대 그때의 악몽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기에 독한 마음을 먹고 차단해 버렸습니다. 이제는 저를 1순위로 생각하고 인연이 닿는다면 절 끝까지 지켜줄 수 있는 멋진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멋지고 건강한 새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